여러분들 대박이에요. 지금 액티언의 실차가 공개가 됐죠. 하지만 공개된 사진은 2장밖에 안 돼요. 이거 보면 뭔가 살짝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우파TV가 어떤 채널이에요? 남들보다 정확하고 남들보다 빠른 이 속도가 또 생명인 채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내까지 해서 오늘 싹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시청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긴급 속보예요. 이거 진짜 드디어 나오게 되네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항상 신차가 나오면 뭔가 이렇게 자꾸 사진이 노출이 돼서 신차 효과를 좀 이렇게 막 기대치로 올려가지고 빵 터트려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노출이 되는지. 물론 컨텐츠를 제작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런 새로운 차가 나왔구나, 빨리 영상 찍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다 하지만 KGM 관계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홍보실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속이 바짝바짝 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 공개된 액티언 토레스 쿠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액티언으로 나올 거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출시할지 공개된 사진들을 보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자,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처음 그 액티언이 그 티저 사진이 공개됐을 때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그냥 기존 토레스에서 살짝 그냥 C필러만 깎아가지고 만든 약간 뭔가 완성도가 아쉬운 그런 차가 부랴부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공개된 사진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놀랐어요. 야, 생각보다 정말 괜찮은데?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 느껴지냐면 기존 토레스와 그리고 토레스 EVX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액티언만을 위한 디자인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공개된 사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는 누가 봐도 공장에서 찍어서 지금 공개가 된 것 같은데 티저에서 공개된 사진과 매우 비슷하죠? 근데 이 데일라이트라든지 DRL이 들어가는 이 포인트가 기존 토레스, 그러니까 내연기관 토레스와 토레스 EVX의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이 액티언을 만들었다라는 것들이 느껴지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뒤에 한번 볼까요? 뒤에 역시도 완전 달라요. 야, 이거 이렇게까지 바뀌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꽤 많은 부분이 지금 다른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처음 이제 커뮤니티에 공개가 된 사진이에요. 요거는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셨을 텐데 우파TV가 이 커뮤니티를 좀 돌아보다가 올렸는데 바로 삭제가 된 사진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요거 빨리 캡처해서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문제가 된다면 이게 이제 또 블러 처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고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이 액티언 사진은 어떨까요? 전면을 보면 화이트 컬러예요. 화이트 컬러인데 DRL 포인트가 꽤 많이 다르지 않아요? 자, 지금 저는 기존 토레스와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기존 토레스랑도 다르죠. 하지만 기존 토레스에 들어있었던 포인트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좀 물결 모양의 이 DRL이 지금 이 액티언에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물론 쿠페 모델이기 때문에 살짝 다듬었어요. 끝선을 조금 더 날카롭게 다듬었고요. 원래 저는 EVX에 있었던 일자 형태의 DRL이 그대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EVX처럼 일자로 들어갔지만 안쪽에 들어가 있는 포인트들이 좀 더 심플해지면서 한층 더 스타일리시하게 변경됐습니다.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토레스, 게다가 이번에 나오는 액티언까지 KGM은요 이 건곤 감리의 포인트들을 이 디자인 요소로 좀 많이 엣지 포인트로 좀 집어넣어 놓거든요. 그 이번에 이 액티언도 보면 이 DRL 중간 포인트에 건곤 감리의 문양을 그대로 새겨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재미난 게 기존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데일라이트라든지 헤드램프나 중간중간 포인트에 이 건곤 감리를 숨겨놨고 토레스 EVX 같은 경우에는 범퍼 중간에 엣지 포인트로 이제 건곤 감리 포인트를 넣어놨거든요. 근데 액티언 같은 경우에는 범퍼 쪽에 달려있었던 건곤 감리 엣지 포인트가 사라지고 DRL로 깔끔하게 들어간 거예요. 조금 더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한층 더 드는 거죠. 이런 엣지 포인트들은 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토레스가 처음 나왔을 때 한 가지 이슈가 된 게 뭐였죠? 바로 눈 사인. 헤드램프 안쪽이 홈이 이렇게 좀 파여져 있고,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좀 만들기 위해서 좀 이렇게 디자인한 건데 눈이 많이 왔을 때 그 헤드램프 안쪽에 눈이 들어가서 꽁꽁 얼어붙으면 안 녹는다 이런 이슈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액티언은 어때요? 그런 단점들도 보완을 해서 헤드램프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원래 밑에는 뭐가 있었어요? 토레스 때 안개등이 있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안개등이 밑에 위치해 있고 헤드램프가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었던 단점들도 액티언을 보완을 해서 나왔다라는 게 보여지죠. 자, 게다가 범퍼 형상도 사뭇 달라졌습니다. 살짝 봤을 때는 토레스 EVX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약간 라인이라든지 끝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슷한데 달라진 포인트는 뭐냐? 토레스 EVX는 에어 인테이크의 요 포인트가 좀 작거든요. 얇아요. 심플하게 포인트를 넣어놨습니다. 이 이유는 전기차니까 굳이 엔진에 열을 시킬 필요 없이 그냥 다운포스만 만들어주는 역할이었는데 이 액티어는 내연기관이에요. 1.5 터보 가솔린이 들어가다 보니까 엔진에 열을 좀 식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어 인테이크를 기존 EVX보다는 좀 크게 가지고 갔고 액티어는 어떤 차예요? 이 컨셉 자체가 쿠페형 SUV잖아요. 보통 이런 쿠페형 SUV들이 이 디자인적으로 라디에이터 그림을 좀 키웁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 이제 고성능까지는 아니에요. 1.5 터보 가솔린이기 때문에 이 마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아무래도 엄청난 열이 이제 엔진이 발생하는 건 아닌데도 다른 이 쿠페형 SUV들 고성능 모델들은 라디에이터 크기를 키워서 엔진에 열을 식혀주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쿠페형 모델의 엣지 포인트로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요 요소를 이 액티언이 그대로 좀 가지고 왔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게다가 범퍼 하단부도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화살표 모형의 디자인은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는 스포츠 모델 범퍼의 형상과 굉장히 비슷하죠. 자, 근데 토레스와 비슷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사이드 미러도 기존 토레스와 똑같고요. 그 다음에 보닛 형태도 큰 틀에서 보면 기존 토레스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부분은 파격적으로 바꾸면서도 기존 부품들, 기존 토레스와의 연관성과 통일성은 몇 가지 그대로 남겨놨다라는 것들이 저는 보여집니다. 자, 옆으로 측면으로 한번 넘어오면 달라진 부분들도 꽤 많죠. 야, 전 이거 보면서 기존 토레스와 꽤 많이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토레스가 오프로드를 지향을 하는 약간 오프로드 성향이 좀 있는 SUV예요. 그러다 보니까 휘라치 클래딩도 이 무광 플라스틱이라든지 휠 디자인 역시도 오프로드 휠 디자인이 좀 추가가 됐죠. 누가 봐도 아, 이 차는 좀 그 산을 좀 가야 되는 뭔가 오프로드 성향이 있는 차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액티언의 측면 사이즈는 어때요? 휘라치 클래딩도 실제 도장면과 같은 컬러로 마감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쿠페형 SUV들한테 많이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카이엔 쿠페, X6 아니면 GB80 쿠페 같은 차들이 이렇게 휘라치 클래딩과 도장면과 하나처럼 하나의 면처럼 같은 컬러를 사용하는데 이 액티언 역시도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좀 신경을 많이 썼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여러분들?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쿠페형 SUV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C필러만 좀 이렇게 누가 봐도 좀 억지스럽게 좀 깎아서 우리 쿠페형 SUV요 라고 나오는 차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액티언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냥 기존 토레스에 뭐 EVX 데일라이트 달고 그냥 C필러만 좀 이렇게 과하게 깎아가지고 누가 봐도 좀 언밸런스한 디자인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옆에 라인 보면 어때요? 이 루프에 있는 라인과 벨트 라인,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이 연결 라인 자체가 수평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요거 나름 괜찮지 않나요? 그러니까 C필러를 과하게 깎아서 약간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아니라 루프 라인과 벨트 라인, 이 중간에 있는 라인을 수평을 유지하면서 뒤로 자연스럽게 내려가니까 되게 언밸런스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되게 좀 차가 낮아 보이는 느낌이 들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랜드로버 브랜드예요. 랜드로버 브랜드도 오프로드 성향의 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디펜더라든지 뭐 레인지로버라든지 이런 차들이 쿠페형 모델로 나온 게 레인지로버 스포츠, 이보크가 대표적이죠. 실제로 레인지로버 스포츠나 이보크를 보면요, 지금 이 액티언과 마찬가지로 루프와 그 다음에 이제 벨트 라인이 같이 수평을 유지하면서 측면 라인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느낌을 비슷하게 구현을 한 거예요. 전 이거 보면서 되게 좀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그냥 급하게 만든 게 아니라 참고할 거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면서 되게 잘 만들었다, 잘 다듬었다라는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측면을 보자마자 생각이 든 게 이거는 이보크 느낌도 많이 난다. 그러니까 이 액티언이 아마 출시가 된다면 조선의 이보크가 바로 이 액티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제가 처음으로 얘기했으니까 이거 만약에 나오면은 우파가 얘기한 걸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측면에 약간 그 헤드램프 부위와 옆에 측면 밑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라인 들어간 거 보이죠?
측면에 요 검은 색깔 요 라인 요게 그 요즘 트렌드이기도 해요. 그랜저에 처음 나왔고 산타페 최근에 이제 풀 체인지 되는 팰리세이드도 이렇게 라인이 좀 쭉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포인트가 랜드로버의 이보크도 요런 포인트가 사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즘 트렌드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휘라치 클래딩과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쪽이 도장면과 다 동일한 컬러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요 검은색 선 자체가 없이 똑같이 도장면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어떨까요? 약간 좀 심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엣지 포인트로 이런 라인을 포인트로 잡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존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휘라치 클래딩이나 사이드가 다른 컬러로 들어가서 투톤의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액티온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블랙 라인으로 포인트를 집어넣는 거죠. 게다가 휠도 보면은 토레스와는 많이 다르죠. 이 스포티하면서도 날렵한 5 스포크 휠 디자인의 느낌이 물씬 풍겨납니다. 게다가 정말 놀라운 게 와, 전 이거 보고 좀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KGM에 나오는 액티온이 순정 타이어로 지금 미쉐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그 테스트하고 아직 런칭하기 전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지 않고 달라질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보여지는 거는 미쉐린 타이어가 순정 타이어로 채택이 되어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죠. 와, 이거 놀라운데요? 자, 근데 이렇게 흰색 컬러만 보여드리면 뭔가 재미가 없죠. 자, 이 금색깔 컬러를 보면 어때요? 흰색이었을 때는 자세히 안 보였지만 이 루프 쪽에도 다른 컬러로 지금 약간 실버로 좀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지 않나요? 야, 이거 보면서 드는 생각이 KGM이 나오는 이 액티온이 컬러에 따라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꽤 많이 다르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KGM 토레스 처음 나왔을 때도 다양한 컬러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사다같이 되게 예뻤거든요. 아마 이 액티온도 화려하면서도 개성이 강한 컬러들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 쿠페형 SUV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컬러에 따라서 포인트가 많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후면부를 보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조선의 이보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테일램프의 요 문양 선과 레터링 요 딱 디자인 딱 비교해보세요. 이거 보면 어때요? 이보크와 굉장히 흡사하죠? 특히나 이 테일램프 쪽 중간에 블랙으로 해가지고 레터링 집어넣는 거 어떤 브랜드가 잘해요? 랜드로버가 잘하잖아요. 레인지로버, 스포츠, 이보크 이런 것들을 지금 액티온이 그대로 지금 비슷하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고 테일램프 형상도 이 EVX의 그 데일라이트와 비슷하게 심플하게 앞쪽으로 일자로 들어가 있는 이 깔끔한 디자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칫 보면 너무 따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통 쿠페형 SUV들이 비슷한 라인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떻게 이제 우리만의 포인트를 좀 잡아내느냐 사실 이게 관건인데 액티온 보면은 어때요? 지금 아까 검은색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요게 건곤간니처럼 이 EVX의 테일램프 형상이 딱 요 디자인이거든요. 그거 그대로 가져와서 엣지 포인트로 넣어놨습니다. 이보크와는 차별점이 요런 포인트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른 후면부 사진을 볼까요? 공개된 사진을 보면 블랙이기 때문에 지금 레터링이 살짝 비쳐서 그런지 다른 컬러로 지금 액티온이라고 글씨가 좀 씌워져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아니면 흰색을 봤을 때는 또 깔끔해요. 그리고 테일램프 안쪽에 액티온이라는 레터링이 들어가고 그 밑에 번호판 가드가 붙잖아요. 이거 어떤 차가 많이 하죠? 트렁크 리드 요 디자인 역시도 랜드로버의 느낌이 굉장히 좀 많이 납니다. 다른 컬러 요 골드 컬러를 한번 봐도 와, 이게 참 오묘하네요. 디퓨저 형상 자체도 되게 좀 과격하게 좀 포인트를 잡았고 투톤 컬러 느낌이 나서 흰색이나 뭐 아니면은 이 골드 컬러는 확실히 대비되는 느낌을 주고 반대로 블랙 같은 경우는 이 블랙포스처럼 되게 무게감 있는 디자인의 포인트가 좀 들어갈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게 디자인적으로만 디퓨처가 나오면은 뭔가 아쉬울 수밖에 없죠. 배기 사운드 역시도 저희가 그때 액션 얘기했잖아요. 되게 엄청난 것이 들어간다라는 얘기했어요. 단순히 그냥 엔진이 뭐 1.5기 때문에 그냥 푸릉푸릉푸릉 요게 아니라 좀 다른 사운드가 들어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실차를 이제 조만간에 공개를 하거든요. 그거 보면서 시승기를 통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 말고 실내도 공개가 됐어요. 실내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야, 이거 핸들 디자인이 드디어 새롭게 나왔죠. 게다가 쌍용 시절부터 사용했었던 엠블럼이 사라지고 KGM 레터링이 들어갑니다. 와, 이거 보면서 약간 좀 오묘하기는 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스티어링 휠은 동그란 형태나 아니면 D컷 형태로 들어갔는데 지금 이 액티온의 스티어링 휠은 사뭇 좀 다릅니다.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스티어링 휠인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
토레스랑 토레스 EBX에 들어갔었던 스티어링 휠과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 크락션 혼 부분 디자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다이얼이 두 개, 돌리는 레버 형태가 지금 두 개가 보여요. 요게 뭐냐? 이게 기존에도 없었거든요. 근데 액티어는 어떤 차예요? 쿠페형 SUV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토레스와 EVX와는 같을 수가 없죠. 다른 포인트들을 넣어놨는데 이 다이얼이 그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화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요 왼쪽에 있는 이 다이얼을 보면 요게 약간 바람개비 모양이지 않나요? 물론 이건 진짜 저희 그 뇌피셜이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요 다이얼 요 바람개비 이 디자인이면 송풍구 레버를 조절하는 다이얼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지금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EVX도 그렇고 공조기가 이 디스플레이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막상 사용하면 정말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이번 액티언에는 송풍구를 조절하는 다이얼을 이 핸들 쪽으로 앵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시도하는 브랜드가 거의 없어요. 이게 보통 다이얼, 공조기 다이얼을 굳이 핸들에 달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요거는 실차를 확인하면은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우측에 보면 레버가 하나 더 있죠. 요거는 저희가 뭘까 하고 고민을 했는데 즐겨찾기 버튼일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보통 이제 내가 많이 사용하는 버튼들을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스티어링 휠 위쪽에 보면 버튼들 되게 많아요. 여기 뭐 열선 시트도 여기 있고 음성 인식도 여기 있고 통화 아니면 뭐 차선 유지 이런 것들이 다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간이 없어서 즐겨찾기 버튼을 밑으로 좀 따로 빼놓은 게 아닐까, 레버로 빼놓은 게 아닐까 하지만 사실 굳이 이것도 따로 빼놓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 액티브 사운드나 뭐 사운드가 엄청난 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운드의 포인트가 요 다이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뭐 스포츠 모드 해가지고 약간 그 사운드가 좀 뿜어져 나온다든지. 왜냐면 부스트업은 아닐 것 같아요. 1.5 터보 가솔린에 부스트업을 좀 더 넣으면은 이 차가 좀 버티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좀 할 만한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아마 사운드나 모드에 대한 변화가 이 레버 버튼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렇게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토레스 EBX에 봤었던, 그 다음에 토레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 봤었던 디스플레이와 거의 비슷하고, 대시보드나 뭐 이런 것들도 똑같죠. 뭐 스티치라든지 앰비언트 무드 등이라든지 거의 비슷합니다. 기어 노브 보면은 토글 방식의 기어도 동일해요. 게다가 이 중간 밑으로 들어가는 앰비언트 무드 등도 똑같습니다. 송풍구 디자인 역시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달라진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하지만 완전히 똑같진 않습니다. 이 밑에 보면 센터 콘솔 쪽 밑에 보면 뭐가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이것도 자세히 보지 않아서 저희가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뭔가 커버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기존 그러면 토레스 EBX나 토레스를 한번 봐볼까요? 지금 오픈 트라이처럼 수납함이 그냥 오픈이 되어 있어요.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액티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이 부분이 커버로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르면은 커버가 열려서 수납을 할 수 있고 사용 안 할 때는 닫는. 기존 토레스가 너무 오픈형이고 약간은 좀 고급스러움이랑은 좀 거리가 멀었는데 액티언으로 넘어오면서 이 부분을 이제 커버를 하나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수납함은 뭐 당연히 센터 쪽에 이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넓게 들어가 있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액티언이 공개된 사진을 최초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세요? 받아들이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너무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KGM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저는 그냥 C필러만 좀 이렇게 깎아가지고 누가 봐도 좀 아쉬운 완성도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보면은 준비도 많이 했고 토레스와 토레스 EBX와의 차별점도 잘 만들었고 이 액티언만의 색깔을 좀 개성을 좀 잘 살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이제 사진이 공개가 되면 원래 그 신차 출시를 하면 기간이 있거든요.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그 티저 영상, 뭐 티저 사진, 카달로그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아마 실차 사진이 공개됐으니까 다음 주에 빠르게 뭔가 이 차가 공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사전 계약을 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액티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음 주에 좀 주의 있게 보면 이거 사전 계약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이제 사전 계약이 열리면 빠르면은 아마 다음 달 안에는 오픈을 하지 않을까, 공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이 액티언의 실차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